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물론 청소가 안 돼 있고 더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세탁기도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도 있고 환풍기도 있네요. 환풍기도 일단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물도 잘 나오고요. 싱크대 나쁘지 않습니다. 총 보증금은 3억, 그리고 월세, 그리고 관리비 수익을 합치니까 1,570만 원이 세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면 보증금 다 회수하고 플러스 피 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방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다 빼고 1,000만 원을 매달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게다가 투자금도 한 푼도 안 들어가고요. 이런 물건이 어디 있어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 많이 또 찍잖아요.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 물건이 아닙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49-10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고시원으로 구성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이시거나 법인 운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딱 적합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은 56.5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57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9억 3,500만 원인데요. 한 번 유찰돼서 15억 4,8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토지 감정 가액이 약 14억 4,500만 원입니다. 14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토지 가격에 건물까지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물건은 08년도에 사용 승인된 물건입니다. 약 17년 정도 된 물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처럼 준신축, 신축급의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또 서울 동대문이잖아요. 토지 가격에 미래 가치가 또 있고 건물은 노후가 되면서 감가가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집가 상승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또 임대 수요도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물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물이 깨끗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또 감안하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럼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이 건물이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가운데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촬영을 하면서 끊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또 대학교 가운데 있는 물건인 만큼 임대 수요가 굉장히 또 뛰어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외기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지층입니다. 이쪽에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조금 방치된 느낌이 좀 있죠. 얼음이 많습니다. 얼음. 이쪽 보시면 딱 봐도 좀 이상한 게 있죠. 지금 정상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증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 강제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인지 어떤 공간이 지금 현재 하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지금 한 17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의 연식이 좀 느껴지는 물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누수나 이런 크랙 같은 문제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장했을 때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여기 전기 계량기가 있거든요. 딱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6개 정도는 지금 전기 계량기가 없는 상태고요. 여기 당연히 공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내부 들어가 보시죠.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좀 쾌쾌한 냄새가 조금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누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이쪽에 지금 이쪽에도 하얗게 다 내려온 것들 보이죠? 이쪽에도 지금 누수가 쭉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흔적이 보이죠? 누수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누수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멀쩡한 게 요거 같아요. 우편함이 지금 제일 멀쩡해요. 지금 봤을 때. 콜라 뭐죠? 혹시 구독자분이 저 여기 온 줄 알고 여기다 놓고 가신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우편함을 봤을 때 딱 느낌 오시죠? 제가 왜 이 물건에 임장 왔는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일단 1층을 보게 되면 101호부터 105호로 되어 있고요. 2층 201호부터 205호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벌써 10개입니다. 근데 아직 2줄밖에 안 했어요. 3층 1호부터 305호 여기까지 지금 15개 401호부터 405호 여기까지 20개입니다. 501호부터 505호까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총 25개 호실이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이 아니고요. 고시원으로 구성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도 되지 않고 25개 호실에서 이 서울 경희대와 한국외대 가운데 있는 이 물건에서 월세 임대 소득을 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편은 조금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죠. 한번 지층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하지만 지하 1호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101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쓰레기들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방 관련된 게 있어요. 고시원이다 보니까 소방 관련된 시설이 있고요. 소화기가 곳곳에 놓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02호, 103호, 104호, 105호로 되어 있습니다. 104호를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공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 공실로 보여지죠. 딱 그냥 고시원입니다. 그냥 원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시원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시원의 이미지는 발밑에 TV가 있고 누워있을 수 있는 자리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시원이긴 하지만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학생이 혼자서 자취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물론 청소가 안 돼 있고 더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세탁기도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도 있고 환풍기도 있네요. 환풍기도 일단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물도 잘 나오고요. 싱크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이 정도면 굳이 수리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뭐 청소만 해도 액세서리나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등은 바뀌어져 있고 다만 좀 촌스러운 건 체리 이런 것 때문에 좀 촌스러운 거예요. 바닥은 그냥 둘 것 같고요. 그냥 곳곳에 좀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가구라든지 필름을 좀 해놓으면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좀 감성 있는 약간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부분들 좀 꾸미면 충분히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제가 봤을 때는 임대 수익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젊은 친구는 똑같아요. 깨끗하고 감성적인 그런 공간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벽뷰긴 하지만 창문이 없는 고시원들도 많은데 바람은 또 잘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름 있을 건 다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요. 옷장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건은 전체적으로 한번 인테리어를 감성 있게 좀 하고 누수 있는 부분도 좀 잡고 바로 임대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물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른 층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층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1호고요. 202호, 3호, 4호, 5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도어락이 다 달라요. 좀 차이가 좀 있죠. 통일성은 없지만 연식이 17년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누수 흔적이 보여요. 보이시죠? 페인트가 떴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쪽에 누수가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층 같은 경우도 301호부터 305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거미줄도 다 있고 여기도 똑같이 401호부터 405호까지 5개 호실입니다. 지금까지 20개 호실이죠. 여기도 진짜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아예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짐이 이렇게 많네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되게 많네요. 여기도 이제 501호부터 505호까지 총 25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503호가 안 사는 것 같아요. 504호분께서 여기다가 막 쓰레기를 좀 쌓아놓은 게 아니신가 싶고요. 곳곳에 좀 누수 흔적들이 보입니다. 옥상 가기 전에 계단 어때요? 계단에 딱 봐도 누수 흔적들이 보입니다. 아마 옥상 방수도 안 돼 있을 거예요. 방수부터 누수 탐지까지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수신기고요. 고시원이다 보니까 수신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소방 펌프실이 있어야지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야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와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저녁에는 삼겹살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제 말 맞죠? 전체적으로 지금 방수는 여기 옥상 바깥에 방수랑 이게 안에 펌프실 있죠. 펌프실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상태가 학생들이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는 것 같고요. 와, 또 위에서 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아파트들도 쭉 뒤로 보이고요. 여기 외대가 바로 있습니다. 이 정도면 뛰면 20초에서 한 60초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거리가 굉장히 좀 가깝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 쓰레기를 쌓아놨어. 아예 제가 봤을 때는 방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예 전부 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크랙도 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수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 105065 사건이고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49-10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 고시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감정가는 10억 3,500만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10억 4,800만원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구 구성이 총 25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부상 고시원으로 해서 25개 호실, 지하 1층 5개, 1층 5개, 2층 5개, 3층 5개, 4층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56평, 건물 면적은 157평, 사용 승일은 08년도 8월 6일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위치를 설명해드리면 1호선 외대암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 3분 거리에 한국외대,
그리고 경희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15분 거리에는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서울 대학가에 위치한 고시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직장인 수요보다는 대부분 90% 이상이 학생 수요로 가득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대학교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방 대학가와 이 서울에 있는 대학가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권리 분석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23년도 5월 26일 휘경동 더 좋은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 게 말소 기준 권리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게 되면 다 대학력 있음으로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학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물건들은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 되니까 이 물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최저가 기준으로 저희가 배당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약 6,200만 원 정도를 인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6,200만 원을 인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건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현장에 와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결국에는 수리할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수리할 게 많다고 해서 이 물건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수리할 부분들이 얼마나 있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니까 입찰가에서 내가 반영해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리비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되는 금액을 빼고 여러분들이 입찰가에 산정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반대로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물건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역발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현재 위반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감정평가서에도 도면이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도면을 따로 떼봤습니다. 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감정평가서상에 봤었을 때 2층, 3층, 4층, 5층에 보면 2호, 3호 라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위반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오기 전에 명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면을 따로 발급을 받았거든요. 위반된 내역이 뭐냐면 발코니에 지금 뚜껑을 씌운 겁니다. 뚜껑을 씌워서 지금 세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기 전에는 불법 증축된 면적이 굉장히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면을 확인을 해보고 현장에 와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크지 않다라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행강제금이 지금 현재는 안 나오죠. 위반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어서. 근데 만약에 위반건축물 등재가 됐었을 경우에 그 부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하죠. 이 물건 위반 건축물이야. 위반 건축물이니까 대출 안 나와. 대출 안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나오는 게 원칙이고요.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반 건축물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철거를 하거나 꼭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이 다가구 투자가 일반 빌라, 아파트 투자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토지도 봐야 되고요, 건물 상태도 봐야 되고, 임대 수요도 봐야 되지만 자금 계획,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대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야 되는 복합적인 거죠. 또 명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다가구 너무 관심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가구의 장점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 지금 하고 싶은데 당장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요번에 다가구 주택 무료 영원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건데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강의 신청을 접수해 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영원 무료 강의에 참석이 되신 거거든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링크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녹화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에서 다가구에 대한 강의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에도 답변을 해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월세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요. 원룸 2009년에 준공된 물건이 1,063만원, 그리고 2009년에 준공된 물건이 2,047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7만원 별도로 되어 있고요. 다가구도 그렇고 고시원도 그렇고 다중주택도 그렇고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내 입맛대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보증금 1,000만원에 63만원을 받고 싶으면 전부 다 그렇게 세팅을 해도 되고요. 내가 월세를 좀 더 줄이더라도 보증금을 좀 더 받고 싶다,
그렇게도 세팅이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물건을 무피 세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무피 세팅 설정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원룸 20개는 1000에 한 60만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5개 오실은 2000에 47만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총 보증금은 3억, 그리고 월세는 1435만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가 지금 관리비가 7만원이라 그랬죠. 7만원 곱하기 25개 오실을 하니까 총 175만원이 나옵니다. 관리 비용들이 또 들어가겠죠. 한 40만원 정도를 차감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관리비 수익은 또 별도로 13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총 보증금은 3억, 그리고 월세, 그리고 관리비 수익을 합치니까 1570만원이 세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대출은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한 6,200만원 정도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인수할 금액이 아닌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서류로만 보기 때문에 이 보증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13억 2,800만원이고요 취득세는 약 7,5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타 명도 수리 비용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누수 탐지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화장실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싱크대가 좀 비싼데 그쪽 부분들이 또 괜찮다 보니까 기본적인 옵션이나 등이나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부분들만 좀 가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측정해서 수익률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이자는 13억 2,800만원을 대출 받으면요, 대출 이자 5%를 계산해 보니까 월 이자는 546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 그리고 관리비를 계산해서 다 제외해 보니까 순월세 1,024만원이 남는 물건입니다. 초기 실투자금은 2억 9,500만원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가 19억 3,500만원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동대문에 위치한 물건이거든요. 거의 20억에 가까운 물건인데 2억 9,500만원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초기 실투자금이 이 정도고 보증금을 또 받죠. 근데 이제 보증금을 얼마를 회수하냐면 3억을 회수합니다. 그럼 3억을 회수했을 경우에 초기 실투자금은 2억 9,500만원이 들어가지만 3억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금을 전액 다 회수하고 500만원이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면 보증금 다 회수하고 플러스 피 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방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다 빼고 1,000만원을 매달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게다가 투자금도 한 푼도 안 들어가고요. 이런 물건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건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안타까워요. 신축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분양을 받는 이유가 투자를 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오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직장을 은퇴를 하고 나서 추후에 노후 준비를 또 해야 되는데 월세는 또 받아야 되잖아요. 월세 수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상가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상가도 신축 상가를 또 구매를 하시거든요. 한 달에 뭐 100에서 200만원 정도 남는다 라고 알고 신축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는데요, 결국엔 현실은 어때요? 2년,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공실이 됩니다. 물론 정말 자리가 좋은 곳들은 바로 임대가 들어오겠죠. 그런 곳들은 또 너무 비싸서 못 살 거예요. 아니면 미리 누군가가 선점했거나. 그럼 결국 4년, 5년 동안 공실되면 어때요?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돈은 돈대로 묶이고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월세 받고 노후 준비하려고 하다가 괜히 몇 억 더 묶이고 오히려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축 상가를 분양 받으실 돈이라고 하면 경매 공부하셔서 다가구 주택, 고시원, 다중주택에서 안전하게 현금 흐름도 발생을 시키시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고 매도 차익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매달 따박따박 1,000만원 정도 순수익이 남는 고시원 건물 임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